안녕하세요. 미스테리와 영화를 역사로 풀어보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오늘의 역사 미스테리는 백제, 무령, 왕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고대 이집트의 무덤, 피라미드의 저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백제, 무령, 왕릉의 저주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백제, 무령, 왕릉의 저주라고 불리는 일화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71년 7월 5일 충남 공주. 인부들은 그 백제의 무덤, 백제의 그 왕족 무덤이라고 알려진 6호분 그 무덤의 배수로를 공사하던 중에 그 삽 날 끝에 무언가 좀 딱딱한 것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 이제 좀 파내려 가다 보니까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좀 형체가 나오니까 얼른 공사 책임자인 국립공주박물관장인 김영배 그 전 관장님을 찾았습니다. 사실 김영배 관장은 이날 좀 특이한 꿈을 꾸었는데요. 돼지인지 해태인지 모를 괴이한 짐승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요. 인부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백제의 무덤 형식인 것을 알게 되었고 문화재관리국에 신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자 김원용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중심으로 한 발굴단이 꾸려지게 되었고 이제 공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7월 7일 장마철이기도 했지만은 당시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은 괜히 이거 무덤을 건드려서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도 도굴되지 않은 백제의 왕의 무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날씨도 좋지 않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발굴할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일단 철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인 7월 8일.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일보의 한 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게 대서특필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현장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발굴단은 오전 8시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에 무덤의 입구인 그 벽돌을 발굴하게 되었고 막걸리, 수박, 보고 등 간단한 것을 꾸려서 좀 위령제를 먼저 지내고 오후 4시에 그 벽돌을 봉인을 해제합니다. 그 무덤 문을 여니까 뭔가 하얀 수증기 같은 것이 빠져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무덤 주인의 혼이 빠져나왔다고 믿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1400년 이상 이제 밀폐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외부에 있던 그 따뜻한 공기를 만나서 그러니까 흰 수증기로 변한 것이죠. 네. 무덤 내부가 이제 완벽하게 진공 상태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좀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갇혀있던 상태잖아요. 최소한 이제 그 바깥과 안에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찬 공기, 덤 공기 만나면 이제 응절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아마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그런 현상이 이때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무덤 안을 딱 들어가니까 김영배 공주박물관 관장은 그 석쇠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해요. 꿈에서 본 그 짐승 형상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김원용 단장은 옆에 지석을 보고 또 놀랐다고 하죠. 석수라고 불린 돌짐승은 악기를 쫓아 죽은 이를 지켜주는 일종의 소신 같은 존재였어요.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두를 흥분해서 막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요. 문헌 속에서만 내려오던 것을 실제로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런 대규모 한 번도 도굴되지 않은 이런 왕의 무덤을 발굴한 것은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던 일이기도 했고요. 모든 것들이 처음 맞이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아주 막 난리가 난 거죠. 가뜩이나 이제 현장 통제도 안 된 상태에서 이때 막 신문사들이 막 다 몰려들었고 언론사들 막 몰려들었는데 심지어는 어느 신문 기자는 뒤늦게 이 소식을 알았나 봐요. 왜 나한테만 이게 연락 늦게 했냐 해가지고 당시 이제 문화재 관리국 그 과장에 뺨을 후려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당시 기자들의 좀 위상이 되게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때 김원용 단장이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기자들 있잖아요. 보도진들에게 돌아가면서 딱 4컷씩만 찍고 이게 나오도록 했는데 특정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누가 지켜요. 당연히 막 개판 아사리가 된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밟다 보니까 심지어 청동 숟가락은 누가 밟았는지 몰라도 이게 부러지게 되었고 현장 통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원효 단장은 이거 좋댔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왕 이렇게 생각 발굴 후딱 끝내버리자 이런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철야로 모든 발굴을 17시간 만에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이렇게 단기간에 발굴을 끝낸 것은 이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와중에 또 김영배 관장은 중요한 유물을 좀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그 고속버스를 타고 혼자 서울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7대 대통령이 된 것이 그해 7월 1일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종의
그 뭐 하늘이 내린 선물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넘버원께서 이 문화재를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연락을 받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진짜 운송 차량이나 호의도 없이 그냥 대충 박스에 우겨넣어가지고 그 개인이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서 그 대통령을 만나고 이걸 보여주고, 또 이걸 본 대통령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모두가 이번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기도 하죠. 네. 이제 그 귀걸이를 이제 뭐 기록에 따라서 은귀걸이라고 하는데 뭐 금귀걸이 같기도 해요. 그 대사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어디 예를 들어서 이게 귀걸이를 치면은 이렇게 꾸렸다 폈다면서 아 이거 순금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 다들 이렇게 아연진색한 거죠.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건데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게다가 당신은 이제 좀 지금과는 다른 이제 군사 정권이다 보니까 뭐 섣불리 말 못하겠죠. 예, 지금 같았으면 난리 났죠 이제. 이를 본 김관장은 이제 가슴이 철렁했지만은 이제 일단은 아무나 못했고, 하필 근데 이 장면이 당시 이제 대한뉴스 그 TV로 나가게 된 거고, 그 자기 지역의 유물을 가지고 노는 대통령의 모습에 그 공주 시민들이 흥분을 한 거죠. 아니 우리 고장에서 수트된 것을 왜 허락도 안 받고 너네들이 마음대로 서울로 가져가? 뭐 이에 정부는 이제 타협안을 내는 거죠. 알았다. 일단 그 무령왕릉에 나온 유물들을 전시할 이런 공간을 마련하겠다. 그 전까지 임시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하겠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7월 16일 새벽에 그 무장 경관대 호의를 받으면서 그 무령왕릉에 나온 유물들이 서울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요. 근데 중간에 잠깐 그 휴게소에 들으잖아요. 이때 그 문화재 관리국장의 그 차량 운전기사가 넘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엉덩이 쪽에 있는 정맥이 터져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좀 사고가 벌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모 신문기자에게 뺨을 맞은 그 문화재 관리국 그 과장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지역에 들어서서 아이를 치는 그런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발굴단 단장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었던 그 김원용 단장님 같은 경우에 어쩌다가 빚더미를 떠안아가지고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그런 좀 불행을 겪기도 했고요. 그때 이제 고고학께서는 큰 무덤, 왕릉을 파헤치면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따른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그 신문기사에 나온 얘기고, 그 이후로 나온 얘기는 약간 카더라 통신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령왕릉을 발굴하던 중에 그 인부 중에 양성혁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빼돌리려고 이제 좀 몰래 탁 슈킹 쳐가지고 슬쩍해서 목걸이를 가져갔는데 팔기도 전에 집안에서 그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손에 그 목걸이를 꼭 쥐고 발견됐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고, 그 왕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왕의 이름이 적힌 그 지석 있잖아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 글이 적힌 지석을 만진 사학자가 얼마 있지 않아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무령왕릉의 지석을 잘 보다 보면은 이게 중간에 구멍이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제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뚫은 구멍인데, 이게 이제 왜 여기가 뚫었나 이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속인들에 따르면은 이 지석이 왕릉을 수호하는 그 12간지 주술의 그 중심축을 이렇게 해당을 하는데, 이 구멍이 그 역할을 좀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무령왕릉은 뭐 이런 뭐 그 저주라든지 이런 그 얘기보다 사실은 발견한 그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공주에 있던 공주 고보에 일본어 교사였던 가루베 지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자는 이제 그 발굴이라는 명목하에 막 공주 시내의 모든 그 웬만한 능이랑은 다 파헤친 그런 인간인데요. 1927년부터 1932년까지 백제 고분을 1000개에 해당하는 그 무덤을 파헤쳤다고 해요. 이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 일본인 고고학 학자들마저 그 연구 목적의 미명항에 저지른 그 사굴이라고 비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그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와세다 대학교에서 그 한학과를 나온 사람이라고 해요. 전문가도 아닌 그런 무허가 발굴이 막 이루어졌으니까 그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훼손이 되고 또 도굴되고 판매되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가루베는 이제 그 무덤을 도굴했을 때 안에 나온 유물들은 없었고 내가 빼돌린 유물은 없다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뭐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죠. 예. 또 심지어 게다가 그 가루베가 이 도굴한 5호분, 6호분 그리고 그 근처 그 정 가운데인 것이 무령왕릉인데, 정말 이제 가루베가 왜 하필이면 이거를 도굴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천운이었던 거죠. 이 무령왕릉만이라도 도굴하지 않은 것이요.
최대의 발굴이었고 최악의 발굴이었던 이 무령왕릉의 이 발굴은 이런 아수라장의 현장 통제 속에서 무덤 안에 유물이 어떻게 있었고 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제자리를 잃고 나뒹구는 도자기, 왕은 어떻게 관을 썼고 장신구는 어떻게 장착했는지 그 착용법을 알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영원히 날려버린 셈이었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이제 무령왕릉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좀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가 7, 8, 90년대의 관람 문화는 지금하고 많이 좀 달라서인지 좀 많이 좀 안에 쓰레기도 있고 좀 안 좋다가 1997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 영구 폐쇄된 상태입니다. 무령왕릉의 발굴 단장이었던 김원용 전 그 국립정박물관 단장님은 이틀 만에 발굴을 끝낸 것은 내 인생 최대 수치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고분군을 발견하면은 약 30cm 정도 그 전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차라리 그 무령왕릉이 당시보다는 요즘 발견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준우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